일본이 초거대 재앙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거대 화산 폭발로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일본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는 10일 다스미 요시유키 일본 고베대 명예교수의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스미 교수팀은 인구가 많은 규슈 중부에 28,000년 전 일어난 분화 규모 8.3과 같은 규모의 분화가 일어날 경우의 피해를 산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슈에서 이런 규모의 분화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규슈 전역이 2시간 안에 여러 가지 화산 쇠설물 덩어리가 고속으로 지표를 흘러내리는 현상인 화쇄류와 화산재에 뒤덮이게 되며 이로 인해 70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하루 안에 4천만 명이 화산재 피해를 보게 되고 그 결과 1억 2천만 명이 아사 등 생활불능에 빠져 사망한다고 교수팀은 전망했는데요. 교수팀에 따르면 향후 100년 안에 규모 7의 초거대 분화가 일어날 확률은 0.9%, 규모 8은 0.3%라고 밝혔습니다. 낮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1995년에 대규모 피해를 가져온 한신 대지진의 발생 확률이 30년 동안 0.028%였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교수팀은 설명하였죠. 한편 이러한 소식과 함께 일본 경제마저 몰락하자 일본의 부유층이 일본을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유층이 몸은 일본에 있으면서 재산의 해외 도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위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일본 침몰에 동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지난 15일 일본의 유력 경제주간지 슈칸 다이아몬드는 최신호에서 일본을 버리기 시작한 부유층, 몰락 일본을 덮친 칠중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스즈키 다카이사 슈칸 다이아몬드 부편집장이 쓴 이 기사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 성장률,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엔화 구매력,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락하고 있다.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세계가 놀라워하는 일본과 같이 일본을 예찬하는 외국 서적이나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고 이는 일본인이 세계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죠. 이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일본 예찬 붐에 취해 있을 수 없을 만큼 일본 침몰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일본을 보여준 거울이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였다. 정부 지원금을 둘러싼 혼란,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장 환경 등 디지털 후진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본은 지금 칠중고에 격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즈키 부편집장은 일본을 둘러싼 7개의 난국으로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 국민들의 일본 주식시장 이탈, 후진적인 교육 환경 등이 있다고 선고받죠. 그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 경제 회복세에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각국이 서서히 평상시 모드로 이행하면서 무제한 재정 확대를 중단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세계 최악인데도 재정의 팽창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말하였죠. 이런 상황은 증시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와중에도 호황을 거듭했지만 일본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가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니케이 평균은 57% 오르는 데 그쳤죠. 기사는 최근 교육 후진국의 현실도 부각되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8년 세계 72개 국가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학업성 지도 평가에서 일본은 인터넷 컴퓨터 사용 등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밑도른 것으로 알려졌죠. 이 조사에서 학교 밖에서 주 1회 이상 컴퓨터를 사용해 숙제를 한다고 한 응답 비율은 미국, 영국 등 구민은 대체로 67% 이상,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50% 이상이었지만 일본은 고작 9%에 불과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스즈키 부편집장은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해외 투자를 가속화하는 등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는 가운데서도 일본을 버리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일본 침몰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죠. 한편 일본 최고의 부자인 손정희는 한국으로 돈다발을 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한국 핀테크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해외에서 충분히 통할 겁니다. 소프트뱅크 관계자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에게 이와 같이 밝혔죠. 국내 AI 핀테크 스타트업인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가 손정혜 회장이 이끄는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로부터 1억 4,600만 달러, 한화 약 1,746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소프트뱅크 계열 투자펀드 운용사인 비전펀드가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본사가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크래프트의 성장성, 소프트뱅크와의 전략적 연계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라는 게 인수 측의 설명입니다. 크래프트는 최근 이뤄진 시리즈 C 투자 유치에서 소프트뱅크가 1억 4,600만 달러를 넣었다고 11일 밝혔죠. 소프트뱅크의 국내 기업 직접 투자는 2015년 쿠팡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한 뒤 처음인데요. 2016년 설립된 크래프트는 포트폴리오 시스템과 주문 집행 시스템 등을 개발해 증권사와 금융사 등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게 특징이죠. 크래프트는 AI를 활용해 ETF도 결성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2019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한국 1호 액티브 ETF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4개의 AI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의 AI ETF는 세계 AI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융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처리, 투자 전략, 주문 집행, 투자 분석에 이르는 자산운용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간 거래 AI 시스템이 이 회사의 최대 강점이다. AI를 활용해 미국 대형 종목 신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수익률과 환율, 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격 변동을 예측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크래프트는 비전펀드가 발굴했지만 투자에는 소프트뱅크가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는 크래프트가 미국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데 협업할 계획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에도 크래프트의 AI 모델을 활용할 예정이죠. 마스이 겐타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매니징 파트너는 미국 ETF 시장에서 독자적인 AI 기술을 선보이고 그 성과를 입증해온 크래프트의 기술은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크래프트는 2020년 매출 14억 원, 영업손실 54억 원을 냈고 최대 주주는 50%를 보유한 김영식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다가 2016년 크래프트를 창업했죠. 지난해 5월 KDB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50억 원을 유치할 당시 기업 가치가 1,75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2배 이상 뛰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트는 이번에 유치한 자금을 해외 사업 확장과 AI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개발에 투입할 계획인데요. 김 대표는 소프트뱅크와 크래프트의 AI 기술 기반, 운용 역량이 합쳐진다면 10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